수익은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근로소득이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그런 자산소득, 재산소득이라고 하죠. 이런 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데, 그럼 보통은 근로소득이겠죠.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런 투자를 하는 소득인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죠.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부들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 주식을 언제 사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무엇을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알면은 저는 경제적 자유가 되고 돈을 더 많이 버는지 알았어요. 그런 주식을,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해서 잘 분석하지? 뭐 이런 것들, 가치 투자는 뭐지?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에 대한 방법 공부를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스킬과 기술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로 투자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 단계를 거쳐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철저하게 마인드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투자는 1부터 100까지가 다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고르느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나지 않으면 그런 마인드가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기회는 좋은 거죠. 왜 좋냐면 어차피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책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책금리가 상방은 막혀 있어요. 거의 올라가면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고금리가 유지됐어도 2, 3년이면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지금도 보시겠지만 기업들 무너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에 대출해준 금융권들도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금융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돈줄이 안 도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심장이 망가진 거라면 돈이 저 필요한 데까지 안 간다. 이 사람은 6개월 또는 1년만 돈을 주면은 원래 잘 돌아갈 기업인데 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짧게 6개월이나 1년. 그러면 이 기업이 완전히 부도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은 상단은 막혔고 하단은 계속 열려 있어요. 이런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 그때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되잖아요.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것들은 유동성이 앞으로는 풀릴 일이 더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언젠지는 모르죠. 언젠지는. 그럼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산은 그때는 그러면 이런 자산을 이때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회가 열려 있을 때는 반대로 내 주머니에 돈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봤지만 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은 뜨이죠.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네 라는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거를 그냥 주워올 수는 없잖아요. 주워올 수 없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떤 거예요? 이거를 그럼 돈을 내가 어디서 빌려와서 이걸 사야 되는 마음 굴뚝 같겠지 보이니까. 그런데 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죠. 자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자금 부족은 있는 상황이에요. 자금 부족하죠. 그럼 자금 부족하면 어떡해? 되게 위험하지만 저거 진짜 저렇게 떨어져 있는데 늘 자산의 가격을 본 사람들은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럼 자금 부족한 방법은 어디서 얻어와야 되는데 거저주는 자금은 없잖아요. 그럼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기존에도 이자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제가 늘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생연후 살다 이게 바둑 용어예요. 내가 바둑을 이렇게 서로 두다 보면 내가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나서 적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잡으면 금방 잡히겠는데 라고 해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도리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고 하락이 아직 안 돼 있어도 조금 더 하락하겠나라는 게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내가 부족하면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누군가는 그래도 그건 리스크를 감당해야지 그만큼 리턴이 돌아오지 이거는 그런 리스크하고 리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리스크와 리턴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의 리스크는 어떤 개념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장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이 확실히 보인다고 하지만 지금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될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때 되게 많이 헷갈려해요. 이게 보이는데? 채권도 똑같아요. 채권 사면 좋은 거 알죠? 당연히 위에는 막혀 있는데. 그럼 채권이 상가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채권 수익률 나는 5%야. 근데 이게 지금 4%, 3% 계속 떨어지는데 앞으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알지만 근데 채권 살 가격이 돈이 없네. 그럼 빌려와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가 연체가 되고 이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상황은 되게 연준 의장도 그렇고 되게 스티키하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야, 이게 안 내려오네, 안 내려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들 연준 의장도 계속 머리 긁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른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패가망신한 경우는 되게 많죠. 그거는 예측했다가 더 틀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타든 아니면은 경제 중심부에 있든 수뇌부에 있든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측하는 것들은 확률이 대부분 50%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측하거나 원숭이가 예측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거기에서 큰 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부가. 지금은 아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시기인 건 아직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큰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 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파도에 가라앉으면 안 돼요. 가라앉으면 다시는 그 바다 위에 못 떠요. 근데 이런 장들은 큰 위기가 지나간 장이잖아요. 코로나를 거치고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그리고 나서 돈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2년 동안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0.75를 4번씩이나 펑펑펑펑 올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오르기 전에 2년 전에 금리가 거기 0.25였어요. 지금 5.25, 5.5예요. 우리나라는 0.5였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게 2년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엄청나게 쳤을 때 모든 그 바다에 있던 잔 배들은 다 가라앉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더 가라앉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씨가 그렇게 왜 목이 타겠어요? 우리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잖아요.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유럽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먼저 내리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국 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중금리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시중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2년 넘었다라는 것은 우리 내에서 혈관에서의 압력들이 고혈압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거. 170, 180, 200 이렇게 유지가 2년 동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압을 우리의 혈관이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못 버티면 쓰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금융계까지 이게 퍼지게 되면 이거는 회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꼭 기억해 두세요.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쪽을 더 보셔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파도가 멈추게 되면 떠오르면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예요. 왜냐하면 이 파도가 치고 나서 기존에는 파도가 치기 전에는 이 바다에 100개의 바다, 나를 포함해서 100개의 배가 떴었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나를 포함해서 10개 정도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럼 내 자산의 가치는 그냥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된다.